안녕하세요. 드라마 순례자 은지린지예요.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2013년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예요. 너목들은 속물 국선전담 변호사 장혜성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신비의 초능력 소년 박수화와 바른생활 사나이 변호사 차관우를 만나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법정물 드라마예요. 주인공 장혜성은 어릴 적 고등학생 나이에 동급생 서도연이 컨닝으로 점수를 부풀린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도연의 앙심을 사게 됩니다. 이후 어머니 어춘심이 서도연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할 때 도연에 의해 도연의 눈에 대고 폭죽을 쏘아 실명위기에 이르르게 했다는 누명을 받고 자퇴를 빙자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혜성은 이후 공원에서 도연과 다투다가 우연히 함께 민준국의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돼요. 여긴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천중앙공원이에요. 너목들에서 부천중앙공원이 배경으로 많이 나왔죠. 민준국은 박수화의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범죄자입니다. 한밤중에 박수화의 아버지 박주혁이 운전하던 차를 덤프트럭으로 박아버렸죠. 그러고도 박주혁이 죽지 않자 트럭에서 나와 쇠파이프로 때려 죽입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수하도 내리치려다가 우연히 살해 현장을 목격한 혜성이 증거물로 제출하게 된 사진을 찍음과 동시에 휴대전화에서 스마일 소리가 나는 바람에 수하는 내버려두고 혜성과 도연을 쫓아요. 그 뒤 숨어있던 혜성과 도연에게 유명한 협박을 하죠. 니들 내 말 들리지? 가까이 있으니까 잘 들릴 거야. 아까 다 봤지? 내가 그 인간을 왜 죽였는지 알아? 혓바닥을 잘못 놀려서야.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지저대서 그래서 죽인 거야. 니들도 살고 싶으면 주둥아리 곱게 다물고 살던 대로 살아. 그러면 아무 일 없어. 괜히 경찰에 가서 날 봤네 살인사건이네 혓바닥을 놀리면 니들도 저 아저씨 같이 똑같이 해줄 거야.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도 똑같이 해줄 거야. 지금처럼 꼭꼭 숨어 있어. 나서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말하면 죽일 거다. 니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야. 그러니까 평생 숨어 있어. 아저씨한테 아무 말도 안 들리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꼭꼭 숨어 있어라. 민준국은 범행도구인 쇠파이프를 질질 끌면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민준국은 그 후 체포됩니다. 하지만 정황상 교통사고로 보인 데다가 살해 의혹이 나왔을 땐 이미 고인을 화장한 터라 교통사고 사망으로 위장할 수 있었으나 혜성의 증언으로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것이 밝혀져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전까진 실수로 교통사고를 저지른 걸 뉘우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연기하고 있었지만 재정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한 혜성 때문에 다 들통나자 눈이 획 돌아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난동을 부리며 혜성에게 강렬한 트라우마를 남겼어요. 10년이 지난 후에도 혜성은 민준국의 악몽을 꾸고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버스 옆자리에 남자가 앉기만 해도 불안해하거나 방망이에 전기 충격기까지 챙겨놓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아주 강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여요. 10년 전 재판 당시 민준국은 끌려나가면서 장혜성을 상대로 협박을 했고 혜성은 겁에 질렸지만 민준국의 희생자의 유족이자 재판 현장에서 어른들에 의해 거짓말쟁이로 몰렸던 어린 박수화가 자신이 잘하면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죠. 이후 장혜성은 악착같이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지방에 있는 민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되었어요. 보통은 누명 쓴 사람이 사회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며 산다는 걸 생각했을 때 장혜성은 누명을 쓰고도 굉장히 잘 자라난 운이 좋은 케이스에 속하죠. 혜성은 변호사가 됐지만 수입이 좋지 않아서 국선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게 돼요. 국선 전담 변호사 선발 면접에서 혜성은 고등학교 자퇴 얘기가 궁금하다는 면접관에게 폭죽 사건과 민준국 사건을 얘기하며 차관우와 함께 합격해요. 어릴 적엔 정의로운 성격이었던 것 같지만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데다 민준국 사건의 트라우마까지 겹친 탓인지 성인이 된 장혜성은 까칠하고 매사에 회의적인 성격으로 변해버렸죠. 혜성은 출근 첫날부터 동기인 차관우의 호감을 사지만 본인은 까칠하게 대해요. 혜성이 국선 전담 변호사가 된 후로 맡은 첫 사건이 고성빈의 살인미수 사건이었어요. 성빈의 호소를 외면한 채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변호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며 성빈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상대 검사가 서도연임을 알고는 유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말을 맞추자고 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같이 온 키가 큰 고등학생 박수하에게 몸이 번쩍 들린 뒤 공원에서 박수하에게 한 소리를 듣게 되죠. 너 지금 나 강제로 체포한 거야? CCTV 다 찍혔어. 너 체포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 혜성이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지만 수하가 혜성의 팔을 꽉 잡아요. 이거 놓고 흥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다가 성빈이 무죄야. 사건 현장이라도 본 거야? 성빈이 어제 죽으려고 했어. 당신 만나고 나서. 그래서 뭐? 그게 증거라도 돼? 최악이다. 당신 변호사 맞아?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따 대고 훈계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이 납치에 반말에 훈계까지.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야? 애면 애답게 굴어. 당신이야말로 변호사답게 굴어. 변호사면 피고인 말을 제대로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들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유죄라고 몰아붙이면 검사하고 다를 게 뭐야?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온통 성빈이가 유죄라는 증거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해? 증거를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따지든가. 증거 있어. 뭔데? 왜 그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두려보면 어떤 증거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니? 너 뭐야? 너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거야? 말도 안 돼. 수아는 놀라서 멘탈이 나간 혜성의 두 어깨를 다시 잡습니다. 난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게 증거야. 이렇게 혜성은 수하에게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고 수하는 성빈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한편 민준국은 10년 동안 혜성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고 출소 후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악행을 숨기고 혜성의 주위를 맴돌며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감옥에선 줄곧 모범수였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등 철저하게 사람이 바뀐 것처럼 연기를 해서 초능력자인 수하나 당사자인 혜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그가 개과천선한 줄 알고 있었죠. 민준국은 수하의 초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속마음으로 약을 올려서 수하가 자신을 때리게 만들기도 했어요. 여긴 일산의 라페스타란 쇼핑몰이 있는 곳이고요. 수하가 10년 만에 혜성을 발견한 곳이에요. 이곳은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으로 너목들 드라마 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법원이에요. 여긴 혜성의 집이 있던 동네인데요. 이 영상에서 가장 안쪽, 가장 위쪽에 있는 오렌지 브라운색 외벽의 빌라가 있던 자리에 혜성이 살던 주택이 있었어요. 거의 10년의 세월이 흐른지라 그 주택은 사라졌고 이렇게 신축 빌라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네요. 여긴
혜성의 어머니 어춘심 여사의 통닭집으로 나온 썬더치킨 성대점이에요. 이곳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을 촬영하기도 했네요. 민준국은 혜성의 어머니인 어춘심 여사의 통닭집에 잠입해 알바를 하며 전과자라도 자기 친아들처럼 애정을 베푸는 어춘심 여사 앞에서 착한 척을 하면서 사실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 후 흡사 영화 추격자의 지영민을 연상시키는 공포감을 조성하며 혜성의 엄마를 폭행 후 납치, 감금하고 혜성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도록 해요. 엄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지? 그게 뭔 소리고? 괜히 나 생각한답시고 아픈데 숨기거나 힘든데 안 힘든 척 한다거나 그런 거 없지? 있다. 뭔데? 네 법조계랑 전생 연분이다 하면서 평생 시집 안 갈까 그게 걱정이다. 뭐야, 난 진지한데. 딴 건 없지? 딴 거 없다. 있으면 솔직히 얘기하는 거다. 알았지? 끝낸다. 잠깐만, 혜승아! 어? 혜성아, 니 그거 아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법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장님이 될 기다. 뭐야, 뜬금없이. 니한테 못하게 하는 사람들, 니를 질투해가 그러는 기다. 니가 하도 잘 나가 부러워서 그러는 기다.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어여삐 여기고 가엾게 여기라. 알았나? 또다 또. 엄마 지금 도연이 팬되는 거지? 니 약속해라. 사람 미워하는데 니 인생 쓰지 마라 이 말이다. 한번 태어난 인생 이뻐하면서 살기도 모자란 세상 아이가. 어이? 알았어. 노력해볼게. 그래. 그래야 내 딸이지. 오늘 이상하다. 코가 맹맹해. 감기 걸렸어? 대충 때우지 말고 병원 가서 주사 맞아. 엄마도 이제 감기가 무서울 나이야. 그래, 알았다. 들어가라. 민준국이 춘심을 폭행 후 결박해 혜성과 마지막 전화 유언을 하게 해주었을 때 춘심은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말라며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그 후 춘심이 마지막 유언을 왜 저렇게 남기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민준국과 춘심이 나누는 대화가 정말로 명장면이죠. 그게 다야? 이게 당신 딸한테 남기는 유언이라는 건 알지? 그래, 안다. 이게 내 유언이다. 얘기하지 말란다고 진짜 안 해.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미쳤나? 네 속을 뻔히 다 아는데 그 수에 놀아날 것 같나? 사장님은 보기보다 독하네. 얘기 다 해줬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대개 딸과 왼수가 됐는지, 내가 뭘 할 건지 다 알잖아 이제. 안 무서워? 안 무섭다. 그냥 나는 네가 못나고 참 가엾다. 못나? 가여워? 평생 누구를 증오하면서 살아온 거 아이가. 그 인생이 얼마나 지옥이었을꼬. 그래? 그럼 이제 네 딸도 나처럼 지옥에 살겠네. 지 엄마를 죽인 나를 평생 나 증오하면서 복수의 이를 갈면서. 그치? 이렇게 민준국이 광기 섞인 웃음을 흘리자 춘심도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 살진 않을 기다. 니처럼 못나게 안 키웠다. 춘심은 이후 분노한 민준국에게 몽키 스패너로 두부를 가격당한 후 그가 고의적으로 낸 화재에 의해 사망. 하지만 정작 당사자 민준국은 차관우의 감정에 호소하며 자신을 믿게 만든 후 무죄 혐의로 풀려나 버립니다.
김혜숙 배우님의 멋진 연기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어요. 아무리 가슴속에 맺힌 한이 많아도 그 아픔과 슬픔의 에너지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데 쓰는 민준국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에너지로 쓰는 장혜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죠. 혜성의 엄마인 어춘심이 살해당할 당시 혜성은 차관우와 연인 사이였는데요. 혜성은 재판에서 차관우가 민준국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혜성은 더는 관우와 연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후 혜성은 수하와 수족관에서 키스를 한 뒤 헤어져요. 며칠 후 민준국이 무죄 선고를 받은 날 저녁, 혜성이 집에서 수하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는 도중 혜성은 사무실에서 관우와 함께 수하의 행방을 찾는 중에 수하가 학교에 가지 않고 칼을 들고 어딘가 가는 것 같단 말을 성빈에게 들어요. 혜성은 수하가 민준국을 직접 죽이려고 할 것이란 직감을 받고 수하가 설치해준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수하의 위치를 파악해 관우와 함께 말리러 가요. 하지만 이미 혜성이 수하를 찾았을 땐 민준국을 칼로 죽이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수하가 민준국을 향해 찌르려고 하는 칼을 막으려다 혜성이 대신 칼을 맞게 돼요. 혜성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고 혜성 살인 미수 혐의로 민준국은 수배돼요. 혜성이 깨어났을 땐 수하는 다시 사라지고 없었죠. 며칠 후 민준국의 토막난 손이 발견되고 사라진 수하가 용의자로 지목되는데 혜성은 의식을 잃은 동안 수하가 다시는 보복살인 같은 걱정할 일을 안 할 것이라고 말한 걸 떠올리며 수하의 무죄를 굳게 믿어요. 1년이 지나 혜성의 변호사 일도 1년 전에 무의용 모드로 돌아가요. 그러다 수하가 발견되고 민준국 토막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혜성은 스스로 자원해 수하의 변호인이 돼요. 지난 1년과는 전혀 다르게 용의자 수하의 신변 노출을 필사적으로 막고 관우와의 협력으로 수하를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나게 하는 데에 성공하죠. 혜성은 수하를 좋아하지만 거의 10살이 어린 수하이기에 자신의 곁에서 떼놓으려 해요. 혜성은 수하가 눈에 밟혀 괴로워해요. 여긴 삼성화재 영등포 지점이고요. 혜성은 택시를 잡아타고 급하게 이곳으로 왔고요. 수하는 여름비가 거세게 내리는 날 장대비를 맞으며 커다란 강아지처럼 오른쪽 나무 계단에 앉아 혜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어이없게도요. 그 애가 자꾸 신경 쓰여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내가 그 애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려고요. 정리해야만 하고요. 할 수 있어요. 수하는 자신 앞에 마주 쪼그려 앉은 혜성에게 우산을 씌워줘요. 이렇게 혜성은 수하가 눈에 밟혀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기억이 돌아온 수하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들켜버려요. 그러다 혜성은 수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해버려요. 어느 날 수하가 혜성을 법원 근처 공원에 데려다 줘요. 이제 다 왔어. 가봐. 이따 끝날 때쯤에 문자해. 데리러 올게. 수하는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서서 몇 걸음 갔는데요. 혜성이 수하에게 다가갑니다. 안 봤어. 진짜야. 혜성이 두 손으로 수하의 양 볼을 감싸 잡아요. 좋아해, 수하야. 동생으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널 좋아한 다음부터 네 능력이 싫고 무서워. 들키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많아져서 그 순간을 들킬 때마다 널 원망할 것 같아. 그 원망들이 널 다치게 할 걸 생각하면 또 끔찍해. 그것 말고도
우린 안 되는 이유가 아주 많아. 그래서 언젠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건 그래도 좋아해. 많이. 그러니까 끝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보내지 말자. 얼굴 보고 웃을 거 웃고 얘기할 거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자. 어? 응. 가봐 그럼. 몇 걸음 가던 수하는 혜성에게 달려가 혜성을 번쩍 안아들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고 수하는 혜성에게 키스해요. 이렇게 혜성은 수하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해버렸고요. 거기에 관우로부터 1%라도 더 맞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결정한다는 삶에 대한 조언을 듣고 그 후엔 수하와 껌이라도 된 듯이 딱 달라붙어 다녀요. 혜성은 자기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 민준국이 연주시로 컴백하자 수하가 혜성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혜성은 황달중의 국민참여재판 변호를 맡게 되었어요. 황달중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황달중의 딸을 찾던 중 서도연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차려요. 서도연이 황달중의 친딸이었던 거죠. 이후 혜성은 관우가 자신에게 오는 편지를 빼돌린다는 것을 알아채요. 그 후 편지를 보낸 사람이 민준국이란 것과 신문기사 속 기자가 수하의 아버지라는 것 등의 모든 내용을 알게 돼요. 하지만 내용을 접한 뒤 감정을 표현하기도 전에 민준국에게 납치되지요. 이걸 시작한 건 내가 아니야. 수하 아버지지. 아니요. 이걸 시작한 건 당신이에요. 피해자인 척하지 마요. 당신은 그냥 살인자니까. 수아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를 죽이면서부터 당신의 모든 이유, 변명은 다 사라진 거예요. 거기가 시작인 거예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어떡해. 의사도 경찰도 아무도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그냥 있어? 참고 살아? 수아가 당신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수아는 달라. 장담하지 말랬지. 장담해요. 내가 아는 수아는 당신처럼 그렇게 후지지 않아. 닥쳐! 혜성이 이렇게 민준국에게 독서를 내뱉자 민준국은 그 화를 이기지 못해 몽키 스패너로 혜성의 머리를 때렸고 맞은 혜성은 이마에 피를 흘리고 민준국에게 테이프로 꼼짝없이 묶이게 되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혜성과 수하는 문제없이 살아나게 될까요? 민준국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혜성과 수하의 이야기가 더 궁금한 분들은 SBS에서 2013년 방영한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유튜브 또는 웨이브, 왓챠에서 찾아서 시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드라마 이야기 들려드리고 촬영지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커다란 힘이 돼요. 드라마 순례자 은지린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지, 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